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 29일 금요일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미주온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거든요. 비록 댓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장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시작하는 7월 29일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들어볼 월가의 목소리, 오늘은 버라이즌, 메타, 쇼피파이, 퀄컴, AMC 등의 주식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주식 투자 기관은 파이퍼 샌들러고요. 쇼피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인데 보유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밸런싱 액트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로스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성장주죠. 따라서 쇼피파이라는 성장주는 이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타겟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어닝 결과라든지 매출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이거를 이제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당장 단기적인 이 목표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쇼피파이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봐서는 과연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중립의 의견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과거 2년 동안 너무나 가팔랐잖아요. 특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뭐 100% 넘게 성장하던 시절도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성장률이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상화의 가시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쇼피파이는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이룰 것인가? 앞으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매년 10% 정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정상화가 될 것인지, 20% 정도 성장하는 그런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30-40% 정도 성장하는 그런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투자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가시성이 너무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쇼피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금 레이팅을 낮출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유 의견을 좀 주면서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타겟 목표 주가를요 3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쇼피파이의 주가를 좀 보시면요. 자, 들어가서 보시죠. 자, 쇼피파이가 35.50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주가보다도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을 발표해 줬다. 쇼피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번스타인에서는 이제 헤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탑 아이디어, 최고의 종목이다,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오일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만 잠깐 보면 현재 EPS의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요. 지금 한 주당 만드는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이 S&P 500에 들어가 있는 500개의 기업 중에 4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탑픽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크라프트 하인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요네즈와 케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스티플에서 하인즈에 대해서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43달러가 나와 있고요. 지금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15% 정도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JP 모간이 등장하는데요. JP 모간에서는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그 대상은 캐터필러입니다. 자, 캐터필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JP 모간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요. 캐터필러의 그 어닝이 발표되는 시즌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발표를 앞두고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진이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 캐터필라의 어닝 파워도 믿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 그 잉여 현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전환율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수 의견을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프리즈에서는요, 베스트 바이라는 종목의 보유 의견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원래는요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바이는 향후에 좀 전망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겠죠. 소프트닝 마크로. 따라서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베스트 바이라는 기업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고요. 텔라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원래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텔라닥은 굉장히 좀 솔리드한 리절트, 좋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어닝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이던스입니다. 자,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특히 에비타 있잖아요. 이 순이익인데 순이익 중에서 before interest, 이자라든지 텍스라든지 감가상각을 제외하기 전에 그 순이익을 에비타라고 부르죠. 근데 그 에비타의 전망치를 봤더니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수치에 비해서 38%나 떨어져 있더라. 따라서 순이익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텔라닥 같은 경우는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주식이 18.85%나 하락을 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좀 수치를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 홀드를 받고 있습니다. 퀀트에서. 자, 근데 퀀트 레이팅이 홀드로 지금 좀 중간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점수죠. 5점 만점이니까. 자, 5점 만점에 2.59를 받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밸류에이션, 성장률, 그리고 수익률을 다 괜찮습니다. B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주가의 힘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현재 예측치,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가 주고 있는 어닝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점수를 잃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밸류에이션과 성장세 그리고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월가의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3.50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97, 그리고 에버리지는요 45.86입니다. 따라서 45.86과 현재 35를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래서 현재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장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을 해왔고 현재 주가의 힘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다. 그게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아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그 PS 레이쇼를 보면요, 5년 평균을 보면 11.9배였거든요.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11.9배를 줘야 살 수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3.21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PB 레이쇼입니다. 여기서 이제 B라는 것은 장부상 가치를 얘기하는데 장부상 가치는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요, 부채를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나의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텔라닥이라는 기업은 자기 자본의 규모보다 시가총액이 더 떨어져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떠한 성장세 그리고 수익률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넷 인컴이 아직까지 NM으로 나와 있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7.76으로 예전에 비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텔라닥의 주가를 지금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퀄컴으로 넘어갑니다. 에드워드 존스에서 퀄컴에 대해서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는데 바이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에드워드 존스가 얘기하기를 이 퀄컴이라는 주식은요 아직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뭐를 반영하지 않았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전망, 너무나 좋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퀄컴은 하이 프로핏 마진 라이센싱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자, 하이 프로핏은 이제 마진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마진이 높냐면 라이센싱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 특허 있잖아요.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퀄컴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특허에서 벌어들이는 라이센스 피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 퀄컴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퀄컴의 마진을 굉장히 건강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툴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지속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피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이클이 별로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퀄컴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주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요. JP 모간이 비욘드 밋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줬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기로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이 맥도날드와 비욘드 밋의 파트너십이 결성됐다는 기사가 한 두세 달 전에 났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맥도날드의 그 메뉴에 맥플랜트 버거가 포함이 됐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였죠. 맥도날드는 뭐 세계 최고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 메뉴에 맥플랜트 버거가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기로는 맥도날드가 이거를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적어도 미국 쪽에서 이 맥플랜트 버거를 더 이상 팔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맥도날드의 그 종업원 25명, 그러니까 이 25명은요,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각기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25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맥플랜트 버거가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메뉴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맥도날드와 비욘드 밋의 파트너십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직접 현장의 체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매도 의견을 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버라이전이라는 기업을 다운그레이드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크레딧 스위스는 엔프레이즈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매수 의견으로 바꿔줬고요. 자, MKM은 AMC를 이번에 팔아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 메타 플랫폼즈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going forward, 지금부터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메타가 이 어닝 결과에서 했던 얘기가 뭐를 반영하는가? 인버스라는 것은요, 이제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분기의 결과와 지금 그들의 커멘터리를 들어보니까 향후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 2분기의 실적 보고는요, 사실 미스가 났습니다. 따라서 어닝,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거의 뭐 그 목표치랑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따라서 거의 인라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닝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금 반대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매크로의 그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다랄 것이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매출이 예전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에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2분기 그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하반기를 비교하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가 드디어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시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컴패리슨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3분기, 4분기는 1, 2분기보다는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이게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크로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레비뉴, 매출 부분에는 적지 않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반면 EPS를 보시면, 즉 순이익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비용을 굉장히 좀 관리하는 모습을 메타 플랫폼즈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사람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고용도 많이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수익률, 마진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EPS가 의외로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매출은 잘 모르겠지만 어닝 결과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EPS는 좋은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 최근까지도 아직 메타 플랫폼즈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타는 지금 쇼미 스토리다. 쇼미 스토리는 뭐냐면 여기저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거야. 뭐 인원을 감축할 거야. 그래서 순이익을 올릴 거야. 이렇게 뭐 계획을 잘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계획은 좋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한테 보여달라. 네가 어떻게 좋은 실적을 내는지 확인을 시켜줘라. 그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9일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밤 방송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래간만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